안녕하세요, 루원쌤이에요. 사실 이 영상은요, 진짜 너무 답답해서 만들었어요. 아니, 너무 많은 학생들이 독해를 진짜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배우면 독해가 계속 어려울 텐데, 어려우니까 시험 시간에 활용도 잘 안 될 텐데, 시험 때는 시간이 계속 부족할 텐데, 추상적인 내용의 지문은 한글로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 정작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여러분, 이게 전부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한 재수생들이 털어놓은 고민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의 독해법은 왜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걸까요? Just follow me and you'll amaze yourself. 기존 독해법 중 하나가 한글로 완전하게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방법이죠. 일단 한글과 영어는 어순이 본질적으로 다른데 이 영어를 완전한 한글 문장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영어 문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고 불편하고 느리죠. 여러분은 번역가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나온 기존의 방법이 직독직해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영어의 어순대로 해석하자는 거죠. 이런 문장이 있으면 너는 번역한다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직독직해도 해석을 한글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독해법이에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직독직해 역시 한글로 해석하면서 한글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해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하고 느릴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미션 챌린지. 여러분, 잠깐 화면 정지하고 이 영어 문장이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독해하는 것을 도전해보세요. 특히 시험에서 이런 긴 문장을 만나면 전례가 없이 비관습적이고 비정통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1분 1초를 다투는 시험 시간에 이런 한글 해석을 언제 머릿속으로 하고 있냐고요. 두 번째, 한글 해석에 집착하는 학생들일수록 이런 문장이 나오면 멘붕에 빠집니다. 자아로부터의 의도적인 관심의 분리 이동은 남아있다. 부분적으로 자기지시적인. 여러분, 이런 추상적인 문장은 한글로 번역하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글을 거치지 않고 영어 문장을 영어 그대로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된다면 어떨까요? 한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해가 되니까 훨씬 편하고 빠르겠죠.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좀 전에 나왔던 이런 추상적인 문장도 영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볼게요. 보너스로 한글을 거치지 않고 영어 그대로 이해하면서 리딩을 했기 때문에 영어 그대로 라이팅, 영어 그대로 스피킹 하는 것도 남들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니 원어민이 아닌 한국인이 영어를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능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단언컨대 제대로 배우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 이제 원리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워볼게요. 영어 그대로 이해가 되는 독해를 알기 쉽게 3단계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영어 문장은 이런 종류들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결합에 숨겨진 원리가 있어요. 모르면 영어를 잘할 수가 없는 원리예요. 사실 이 모든 종류 중에는 절대 권력을 소유한 단 하나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 절대적인 종류 하나를 중심으로 영어의 모든 문장이 시작되고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도 그 절대적인 종류를 중심으로 문장을 읽으면 당연히 독해가 잘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동사가 중요해 하는데요. 사실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종류는 바로 명사예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의미하는 종류인 명사. 여러분, 영어 독해를 잘하고 싶으시면요, 영어 문장을 철저하게 명사 중심으로 바라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어에서 중요한 자리들은 일단 다 명사가 먼저 차지해요. 나머지 종류들은 무조건 명사한테 맞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문장은 주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주어 자리를 누가 채워요? 명사가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사가 안 나오면 문장은 시작조차 안 되는 거예요. 타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도 명사가 독차지하죠. 잠깐, 혹시 지금 나오는 문법 개념이 어려우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 꼭 놓치지 마세요. 문법이 이렇게 쉬워? 하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자, 그런데 영어 문장을 명사 중심으로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명사라는 정보를 독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거예요. 기존의 독해처럼 명사의 의미를 한글로 해석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여전히 한글에 발목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명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장에서 명사를 딱 만나는 순간 명사의 의미를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거
지금까지 독해 방법에서는 전혀 알려주지 못했던 개념이라서 다소 생소할 거예요. 자, 이렇게 hierarchy라는 영어 단어가 있으면 계층 구조라고 하는 이 hierarchy의 한글 뜻도 있겠죠. 근데 말이에요. hierarchy라는 의미를 계층 구조라는 한글 뜻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어 문장에서 hierarchy라는 단어를 딱 만났을 때 계층 구조, 이렇게 한글 뜻 생각하는 거랑 간단한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 둘 중 어떤 게 빠르겠어요? 둘 중 어떤 게 의미가 확 쉽게 느껴지겠어요? 당연히 상대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쉽고 빠르죠. 따라서 그 명사를 만나는 순간 바로 그 명사의 이미지를 촥 떠올리면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 말하는 이미지는 정말 생생한 막 영화 같은 막 그런 디테일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최대한 핵심적이고 심플한 스쳐 지나가는 느낌 같은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떠올랐는지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머릿속에 빠르게 스쳐 지나갈수록 오히려 독해 속도가 빨라져서 좋은 거예요. 자, 아까 직독직해로 한글로 해석하다가 짜증이 나서 그만두었던 이런 긴 문장에 명사 중심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는 걸 적용해 볼까요? 자, 이런 긴 문장을 볼 때 단어들을 순서대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명사부터 찾으세요. 단어의 의미를 떠올리는 것보다 그 단어가 명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전미사만 봐도 어떤 종류인지 먼저 알 수 있죠. 일단 단어의 종류가 명사가 아니면 그냥 제껴버리세요. 그러면 한눈에 딱 봐도 익숙한 명사가 보이죠. artist. 그리고 이 artist를 만나는 순간 이런 이미지를 스쳐 지나가듯이 떠올리는 거예요. 한글 뜻으로 예술가. 이러지 말고요. 번거롭고 느리잖아요. 저와 함께 영어 독해를 짧은 시간에 마스터한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을 말합니다. 기존의 독해 방법은 어렵고 재미없었는데 지금은 영어를 읽는 게 하나도 부담이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독해법을 정말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면 당신의 영어 독해 방식은 여전히 그대로일 겁니다. 자, 이제 영어 그대로의 독해 2단계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